학생들한테 얘들아 너네 교과서 읽어야 돼 라고 했더니 애들이 네 이렇게 하더니 교과서를 읽는데 무슨 소설책 읽듯이 애들이 줄줄줄줄 읽더니 5분 10분 만에 선생님 다 읽었어요 이렇게 책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다 읽었어 했더니 네. 그러면 물어봐도 돼? 네 물어봐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더니 잠깐만요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요. 현직 교사로 많은 학생들을 만나오셨고 성적이 올라가는 다양한 케이스들을 보셨을 것 같은데요. 특히 사교육 없이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21년차 선생님이 목격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만난 최상위권 학생들은 대부분 수업 시간에 굉장히 집중을 잘한다라는 것이 가장 공통점이었었는데요. 선생님의 말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그 수업 시간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집중할 수 없고, 그리고 사실 학교 시험이 선생님들이 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 중에 내가 어떤 내용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평가할 건가 하는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가르칠 수밖에 없고, 내가 문제를 낼 때도 거기에 중심을 둘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떤 말에 좀 더 강조하는지, 어떤 말에 좀 더 힘주는지, 반복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듣는 아이들이 주로 성적이 더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가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종치고 나가려고 하면은 선생님 질문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남아서 선생님 이거 좀 더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고 한 번 더 다시 꼭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주로 그런 아이들이 아무래도 성적이 훨씬 더 좋은 편입니다. 학생들이 그 시간에 배워야 되는 내용들이 교육 과정이고, 그 교육 과정이 제일 잘 반영되어 있는 게 교과서거든요. 그래서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제 학년의 내용들을 이해할 수 없고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학생들이 제일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고, 그 단계가 우리가 교육 과정이라는 게 나선형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꼭 모른다 하더라도 그 다음 해에 다시 배우고 반복해서 배우긴 하지만은, 이제 학생들이 배우고 그 다음 단계에 조금 더 심화돼서 배우고 기초가 탄탄하게 쌓여있지 않으면 다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아이들이 단단히 익혀놔야 그 다음 해가 됐을 때 새로운 내용을 다시 익혔을 때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학에서 왜 우리가 더하기 빼기를 모르면 곱하기 나누기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곱하기 나누기를 할 때 다시 더하기 빼기를 가르칠 수 있긴 하지만은 이미 그 단계가 익숙해진 아이들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훨씬 더 수월하잖아요. 사회 교과서, 과학 교과서, 국어 교과서, 이런 여러 가지 교과서들을 살펴보면 결국에 비슷한 단어들이 어쨌든 계속 반복은 되거든요. 반복되기는 하는데 거기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범위가 커지면서 아이들의 사고의 과정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 나이대의 아이들이 이 정도의 사고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 어떤 그러한 전제하에서 이것들이 점점 확장되는데,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잘 담겨 있는 게 교과서고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애들한테 공부를 해야 돼 라고 얘기하지만 방향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 어떤 방향,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이 되어주는 게 결국 교과서가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의 내용들을 제대로 익혀야 그 다음 단계로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과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하는데, 네. 요즘에는 교과서를 보지 않고 문제집만 보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교과서가 중요한 건 알겠다, 그런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아이들에게 팁을 알려주신다면? 안 그래도 시험 기간 되면, 제가 이제 시험 감독을 딱 들어가면 애들이 직전까지 막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교과서를 보고 있는 애들은 거의 없거든요. 프린트나 아니면 문제집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너네 교과서는 읽어봤어?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요? 이렇게 항상 애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네 왜 교과서 안 읽어봤어? 그러면 교과서 읽을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항상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시험 문제를 낼 때 우리가 학생들에게 뭘 가르쳤지? 이걸 가르쳤으니까 이걸 내야지 라고 할 때 우리 그 기본 교재가 교과서고요. 혹시 이제 어떤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교육과정 자체를 재구성하시느라고 교과서를 안 쓰시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를 가지고 오시거나, 아니면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심화 확장해서 프린트를 나눠주시거나 하시는데, 결국에는 그게 그 수업 시간의 교재인 교과서와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교과서들을 아이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제가 중1 담임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얘들아 너네 교과서 읽어야 돼 라고 했더니 애들이 네 이렇게 하더니 교과서를 읽는데 무슨 소설책 읽듯이 애들이 줄줄줄줄 읽더니 5분 10분 만에 선생님 다 읽었어요 이렇게 책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다 읽었어 했더니 네. 그러면 물어봐도 돼? 네 물어봐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더니
잠깐만요.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러더니 갑자기 다시 교과서를 막 찾는 거예요. 그건 교과서 읽은 게 아니다. 그렇게 교과서 읽으면 안 된다. 라고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교과서를 읽으라고 얘기를 하면 교과서를 읽어야 된다라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과서를 읽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교과서는 지식책이기 때문에 그냥 주르륵 읽어서는 절대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일단 필기구 들고 내가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밑줄 긋고 동그라미 하고 이런 표시들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사실 애들이 어느 게 중요한지 잘 몰라요. 사회교과서나 과학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위에 제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목이 이 단원에서 이 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니까 그 제목과 관련된 내용들을 찾으면서 읽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애들이 그래도 잘 못할까 봐서 교과서에 보면 핵심어들에 진하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그 단어를 일단 동그라미에서 보고 그 단어를 설명하는 앞뒤 문맥을 보면서 아 이게 이런 말이구나. 아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 밑줄 그어가면서 그것들을 중심으로 암기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읽으라고 한다고 해서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읽고 이해하고 암기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요즘 교과서는 대부분 그 뒤에 활동 내용, 활동할 게 되게 많거든요. 그 활동이 진짜 활동을 하고 땡이 아니고 네가 이 내용을 얼마나 잘 익혔는지 내면화하자라는 내용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아마 반드시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저희가 수업 시간에 주로 그런 부분들은 수업 시간에 필기를 하고 애들하고 다 해놨거든요. 그 위에 포스트잇 같은 것들로 이렇게 덮어서 안 보이게 해서 그리고 그 위에 다시 그것들에 대한 답을 써본다든지 아니면은 교과서가 하나 더 있으면은 새로운 교과서에 그거에 대한 답을 한번 써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보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사회나 과학처럼 명확하게 이게 중요한 핵심 단어다라는 게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항상 학습 목표에 보면 이 단원에서 운율에 대해서 여기서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 아니면 뭐 표현법에 대해서 공부해야 된다라는 학습 목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습 목표들을 보고 이 작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해서 봐야 되고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 작품도 중요하거든요. 그 작품이 쓴 작가 이야기, 그 작품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이 작품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나왔는지도 만약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다면은 다 같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역시 국어도 마찬가지로 뒤에 활동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그 학습 활동들의 내용들을 내가 제대로 공부했는지 확인하는 개념으로 한번 다시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쭉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과서를 사실 한 번만 읽어서는 이해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읽으면서 제대로 잘 이해하는가들을 파악하면서 읽어야 되고요. 제대로 잘 이해했나, 잘 암기했나를 계속 확인하면서 옛날에는 학생들에게 10번을 읽어라 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에 학생들은 깜짝 놀라면서 10번이요? 라고 얘기해서 제가 요즘에는 확 줄여서 5번?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5번도 시간이 없다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3번 정도만이라도 대신에 꼼꼼하게 읽어야 돼 라고 애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는 한번 도전해 볼게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문제집이나 아니면 뭐 자습서를 보던지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근데 그 전에 문제집이나 이런 것부터 먼저는 보지 마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아마 교과서를 보면 조금 덜 힘들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선생님이 수업하는 거, 인강을 듣거나 학원이나 학교에서 선생님 강의를 듣는 거는 구경하는 거다. 습이 더 중요하다. 내가 열심히 오늘 하루 종일 선생님 강의를 들었어요. 그거 공부한 거 아니고 집에 와서 다시 그거 네가 스스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내면화 시켜야지 제대로 공부한 거다라고 항상 애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스스로 하는 그런 어떤 습의 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야 아이들이 제대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요. 교재나 문제집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일단은 가장 우리가 기본 교재인 교과서를 가지고 먼저 그렇게 익히는 것들이 훨씬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직 이제 중학교 국어교사이자 학부모로서 그 생기부 고전 필독서 30 시리즈에서 한국문학편을 집필하셨는데요. 대입에서 생기부가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왜냐면 자소서도 사라지고 내신 영향력도 이제 5등급제로 바뀌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생기부가 중요하다고 말은 하는데 어느 정도로 중요해졌고 또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 써야 할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대입에서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면서 결국에는 생기부가 자기소개서를 대신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얘가 3년 동안 학교 생활을 얼마나 성실하게 잘했나, 학교 생활을 얼마나 꼼꼼하게 잘했나 하는 것들이 보여주는 게 결국에는 생기부인 것 같은데요. 이 학생이 수업 시간에 이런 어떤 활동들을 열심히 했다는 것이 나와 있는 게 교과세특인 거고요. 이 아이가 학급에서 또는 학교 생활을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행발이 될 거고요. 글로 적혀 있는, 옛날에는 선생님이 추천서를 써준다든지 학생이 제가 이런 학생입니다라고 증빙했던 것들이 결국엔 그런 글 속의 생기부로 다 녹아서 결국엔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들도 하시거든요. 생기부가 누가 잘못 써주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입학사정관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생기부에 적혀 있는 내용들이 이 아이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아이가 3년 동안 만나는 선생님들이 거의 한 50명 이상의 선생님들이 되는데, 이 분의 1이 어떻게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50여 명의 선생님들이 일관된 목소리로 쭉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보고 입학사정관들이 이 아이가 이런 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 아이가 일관되게 학교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어떻게 생활하는가 하는 그런 것들이 유지되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선생님들이 없는 내용을 거짓으로 만들어서 써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어떤 뭔가를 하면은 그것들을 선생님들이 이 아이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그래서 충분히 아이가 그 어떤 활동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꾸준하게 잘 해나가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으라는 게 뭐 그렇게 어떻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서로가 어쨌든 주고받는 결국의 관계인 거고, 선생님도 학생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하려 그러면은 학생들하고도 좀 더 교류가 많아야 그런 것들을 좀 더 꼼꼼하게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도 담임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학생을 지켜보면서 이런 것들을 관찰해서 써주실 거고요. 교과 세특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가 수업 시간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동했는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 아이를 예뻐한다 안 예뻐한다 이런 그런 것들이 수업 시간에 이 아이가 열심히 하면 예쁜 거고 안 하면 안 예쁜 거니까, 그런 어떤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가 수업 시간에 충실하게 성실하게 잘 한다면은 선생님들도 이 아이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열심히 잘하는데 내가 이 아이의 이런 면들을 좀 더 돋보이게 써줘야 되겠다라고 하셔서 써주실 거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좀 이렇게 성실하게 아이가 학교 생활을 잘 하면 좋겠고요. 항상 세특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업 시간 중에 이 아이가 이런 공부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뭔가가 생겨서 그래서 그걸 어떻게 찾아서 탐구해서 그래서 이 아이가 이런 찾아냈다, 이렇게 그 결과가 나왔다, 이런 어떤 과정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독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업 시간 중에 이제 내가 이걸 배웠는데 이거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게,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독서를 통해서 한다면 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이 책을 읽다 보면 이 책과 관련된 또 다른 책 이렇게 하면서 범위가 좀 더 넓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더 범위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궁금한 점들을 이런 책들을 찾으면서 독서를 통해서 과제가 점점 심화되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 결론을 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좀 진행이 되면 써주기에도 아이가 참 되게 이런 근사한 과정을 거쳤구나라는 어떤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느꼈던 것 중에, 책 수준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선생님들한테도 많이 여쭤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고등학생이라면은 읽어야 될 정도의 수준의 책들이 있잖아요. 그 정도의 수준의 책보다 너무 낮으면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 학교 수업에서 이 아이가 궁금함이 생겨서 이걸 탐구했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조금 너무 수준이 낮고요. 물론 이제 심화를 해야 되지만은 너무 어려워져 버리면은 이거까지 알아? 라고 하면서 이제 만약에 질문을 받았을 때 본인이 이해하지 못한 내용이라면 답변하기가 사실 되게 난감하거든요. 아이의 수준 정도, 엄청 수준이 높다고 해서 특별히 더 평가를 더 잘 받는다던가 하는 건 아니니까, 궁금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정도, 그냥 고등학생들이라면 이 정도의 학생들이라면 이 정도 즈음은 읽을 수 있겠지라는 정도의 수준의 책들이라면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퍼져나가면 아마 충분히 그렇게 학생들이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을 거고요. 그 문과 학생이라고 해서 반드시 문과책, 이과 학생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과책만을 할 게 아니라, 이게 항상 얘기 많이 하는 게 그 문이과 통합형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이과이지만 나는 문과에서 어떤 이과적인 건가를 찾아낼 수도 있는 거고, 문과지만은
이과를 찾아낼 수 있는 거고 이과지만 또 문과적인 내용들을 찾아낼 수 있는 거라서 그런 어떤 내가 반드시 난 이과니까 이과책만 읽어야 돼. 나는 반드시 문과니까 문과책만 읽어야 돼. 라기보다는 내 관심사가 다양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충분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나의 매력을 어떻게 좀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책들도 추천하고요. 요즘에 너무나 유명해서 너무나 많이 읽은 책들, 모든 아이들의 생기부에 다 있는 책들,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아서 굳이 그런 책들보다는 정말로 이 아이가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됐구나라는 그 아이만의 스토리가 있는 독서 방향으로 쭉 간다면은 그 생기부에서 쓸 때 생기부 내용에서 얘가 이 과목인데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과 연관해서 이렇게 해서 이 활동을 했는데 이 과목에서 얘가 이거 학습했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은 그 정도로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